UAM 뉴스입니다. AAM, UAM, 드론 공유 서비스 관련 전 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 이슈 분석, 한 대의 컬럼을 담아서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드론 배달 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해 브리핑합니다. 초기 리더 아마존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서 배달 드론이란 용어에 관해 간단히 정의하겠습니다. 배달 드론은 구매자에게 최종 배달을 강조하는 용어로 종종 사용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용 드론과 상대적으로 중대형 화물의 장거리 배송용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용 드론은 마치 배달용 오토바이나 택배 트럭에 비유할 수 있고, 중대형 화물용 드론은 중장거리 운송용 대형 트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해져서 UAM에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용 드론은 동일하게 배달 드론, 중대형 화물의 장거리 배송용 드론은 화물 드론으로 구분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배달 드론은 UAM이나 AAM 분류에서 제외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저술하고 수강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론학과 대학생들에게는 배달 드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2013년부터 호기롭게도 배달 드론의 비전을 제시하고 언론에도 자주 등장해온 아마존. 그러나 이후 10여 년간 실질적인 드론 배달 상용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과연 아마존은 드론 배달 서비스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드론 배달 서비스를 포기한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아마존이 주춤한 사이 구글의 관계사 윙이나 짚라인, 월마트 등에서는 드론 배달 상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소 막연한 가능성에 머물렀던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제 상황에서 구체화하면서 서비스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계 현황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해져서 UAM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2013년 배달 드론 테스트를 시작한 이후 2016년 드론 배달 상용 서비스를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전복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제 배송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던 중 2020년 8월에 미국 가망당국인 FAA가 아마존의 파트 135 인증을 승인하면서 드론 배송에 전기를 마련하였고, 또다시 2022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락포트,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락포트는 인구 3,500여 명의 작은 도시이고,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은 약 11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아마존이 공개한 배달 드론은 육각형 모양의 6개의 프로펠러가 부착되었는데 대략 1.7m 직경에 무게는 36kg입니다. 운동화나 신발 포장 박스 크기의 상자에 최대 2.2kg 미만의 물품을 넣어 배송하는 구조인데요. 시속 80km의 속도로 왕복 12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상용 서비스 추진 경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였는데요. 지난 1월 중순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가구의 총 3번 배송에 그쳤고,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도 고작 5가구만이 배달 드론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두 달간 실적이 도합 10여 건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비록 초기이지만 하루에 2,000건 이상의 드론 배달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아쉬운 결과에는 원인이 있겠죠. 미국 매체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한 달간 미국의 가망당국인 FAA가 아마존의 도로위 배송 계획을 수차례 제지했고, 이로 인해 배송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FAA는 드론의 추락 사고를 우려해서
도로이 비행 계획을 제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존 드론의 무게가 경쟁사 대비 2배가량 무거웠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윙이나 짚라인 등의 드론 무게는 아마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고, 미국의 도로이를 비행하면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여전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망 당국이 무거운 드론의 추락 사고를 우려했다는 것인데, 아마존이 상용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2021년, 2022년에도 드론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망 당국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마존은 가장 오랜 기간 드론 배달 서비스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 가망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채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안전 담당 인력이 대폭 해고되었다는 소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아마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18,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까지 직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드론 부분의 인력 감축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역시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안전 부분 인력들이 대폭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드론 배달을 시행하는 주요 국가에서는 안전을 위해 드론 운영자가 한 번에 한 대의 드론만 작동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안전 부분 인력까지 다수 해고되면서 불안감을 던져준 것입니다. 이상 아마존의 드론 배달 서비스 추진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 요약 브리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그 창업자의 호언대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잘 시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지만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는 아마존이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 드론 배달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어서 UAM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주요 기업의 뉴스 헤드라인을 정리했고요. 보시는 내용과 원문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닐리움의 기사가 주목되는데요. GKN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닐리움 Z의 정기 배선 이슈를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이슈의 중요성은 저의 저서 UAM에 기록한 바 있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한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 관련 기사도 눈길을 끄는데요.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세금 면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할 필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의 링크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뉴스 헤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